자,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국민의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작가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어요. 바람잘 날 없는 국민의힘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도 국민의힘 최고위원들 간에 또 공방이 있었습니다. 뭐 우재준 최고 또 김민수 최고 서로 설전을 펼치기도 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사퇴하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징계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실명을 거론했잖아요. 그 자당 의원들의 이런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는데도 뭔가 시끌시끌한데 뭔가 진행되는 건 딱히 또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상황이라고 해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김용태하고 김재섭 의원한테 징계위 함부로 또 자기를 모욕하면 당대표를 음해하면 징계위 회부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 당원 당규나 강령에 당대표를 욕하면 징계 회부가 있나 봤더니 없더라고요. 그걸 찾아보셨어요? 혹시나 하고 있나 예. 하고요. 그래서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하게 하는 거는 어차피 지금 그만둘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김재원 최고하고 신동욱 최고가 한동훈을 그렇게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 이 체제로 가는데 다만 2월 이후에 연임 도전은 할 것 같다. 2월 이후에 아마 그만둘 가능성은 있는데 최근에 우리 홍명보 감독이 졌는데 이긴 것처럼 해서 욕 먹고서는 오늘 사퇴했잖아요. 홍명보도 사퇴하는데 장동혁 대표도 좀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제작진 보세요. 바로 홍명보 감독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지금 두 가지 남은 것 같아요. 하나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잘 나온다는 거. 그다음에 재선거로 이제 당의 이목을 쏠리는데 재선거는 아마 법원에서 어림도 없다라는 판결 나오면 꺼질 거고 여론조사는 우리 민주당이 8월 17일 날 전당대회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 나오면 이것도 좀 꺼질 거여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후폭풍이 불 것 같다. 8월 말 9월 초에가 최대 위기일 것 같다. 장동혁에게는 그렇게 보이네요. 징계 정치에 관한 한 장동혁 대표는 비전문가입니다. 그동안 징계를 하려고 시도했었던 수많은 것들이 도돌림표로 됐고요. 아니, 법원 가서 다 깨지고. 배현진, 김종혁 더 강자가 되어서 돌아왔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땐 김용태, 김재섭, 우재준을 더 키워주려고 하는 전략이 아니라면 그거 했다가는 쌍코피 터진다.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본인의 그 자신의 거취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그래요. 뭐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해서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고 특히나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이제 야당 국민의힘이 가져올 수만 있으면 더 이상 자기는 거취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는 하면서도 사퇴론에는 또 선을 긋는 모습이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상태로 계속 지속되는 일정의 어떤 소모전 양상, 진 빼기 이런 걸로 당분간은 큰 변수 없이 갈 것 같습니다. 절대 사퇴할 사람 아니야. 벼른박에 똥칠할 때까지. 다행스러운 거 아니에요? 화이팅. 아니 그래도 어쨌건 여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 특히 대한민국 제1정당이고 100명이 넘는 의원이 있는 정당인데 그러니까 당내에서 이런 문제나 불협화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로 나라가 굴러가는데 역할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국회에서. 그것까지 지장을 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변화된 정치의 또 다른 얼굴을 보고 있는 건데 예. 예전의 정치는 일정 정도 책임과 체면의 정치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럴 때 구차하게 있느니 물러서는 게 더 명예롭다. 체면, 명예, 그다음에 책임 이런 게 지배하던 정치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정치가 아니고 헤게모니 정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니 쪽팔린 건 맞아. 이번에 뭐 조금 약간 그런 게 있기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물렁물렁해지면 그러면 저 자리를 누가 차지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 이미 만들어진 파벌 위에서 정치가 진행되는 그러니까 체면이고 뭐 양심이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염치 같은 거. 그러니까 염치는 맹자가 한 얘기인데 그 수호지심, 측근지심 뭐 해서 사단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선화되는 거 아니야? 맹자의 주장은.
그걸 네 가지로 설명한 거 아니야? 공자는 인이라 그랬고 맹자는 사단이라 그래. 네. 성선설 아니야? 성선설. 그러니까 이런 기초 위에 유교가 있고 정치의 체면과 염치와 선비들이 있는 거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본성 자체가 없다. 오로지 그 진화론, 이 사회 다윈주의, 어떤 경쟁에서 승리하는 놈이 마지막 승자다. 이게 헤게모니론이. 네. 그래서 다윈주의로 간 거지. 정치적 다윈주의. 아, 나 어려운 말 하네. 이런 얘기는 내가 어디 강의했어. 아니, 지금 대학 다시 간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니까 지금 동접 떨어지죠. 동접 떨어져. 아, 내가 미쳐. 상하네 아주. 진짜.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국민의힘에서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포기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다 그래요. 과거에도 저런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 뭐 이게 사실은 좀 기시감이 있죠. 과거에도 봤던 것 같고. 문재인 정부 관련해서는 민주당도 비슷한 입장 아닌가요? 뭐 연연하지 않겠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상임위를 독식하더라도 가겠다라는 취지를 지금 밝히고 있는 거잖아요. 네, 국회를 멈추게 할 생각으로 그 목적으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집권 여당으로서 어차피 책임을 다 져야 돼요. 예. 근데 일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무작정 다 기다려주긴 어려울 거고 국회의장님 입장에서도 아마 저건 뭐 차일피일 계속 미룰 수는 없을 겁니다. 조정식 의장도 일단 뭐 기한을 얘기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 문재인 정부 때 18개 상임위를 모든 민주당이 협상을 안 하니까 다 한 적이 있어요. 있어요. 이게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민주당이 크게 비판받지도 않았어. 잘 굴러갔어요. 성과로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렇게 된 건 유감이지만 유감이죠. 유감이고 원래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렇죠. 그리고 잘 되면 좋은데 지금쯤이면은 대통령이 야당 대표도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 야당 대표는 자기가 만나자 그래놓고 약속 깨고 여태까지 그렇죠. 예. 또 만나자 소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건 잘못된 정치야. 원래는 잘못된 정치고 협치가 아닌 건 맞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정부 상태로 놔주는 걸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협치가 안 된다고 해서. 야당 대표가 일단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름만 불러요. 예, 이름만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좀 짚어보자면 모르겠어요. 이제 언론지상이나 이런 데 보면 여야가 계속 다툰다라는 취지의 보도들이 많습니다만 이 장면들은 지금 어떤 동일한 의제를 두고 정당한 어떤 정치적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좀 전달이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일반 국민들은 그냥 뭐 여고 야구 다 그냥 꼴보기 싫어. 뭐 국회의원들 맨날 싸우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그냥 퉁치고 넘어가서는 좀 곤란하겠다. 전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해놓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너가 계속 뭔가 이것 때문에 그렇잖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일이 안 돌아가게 만들면 집권 여당과 정부에 타격이 있는 거죠. 그 결과로. 그래서 그거를 알기 때문에 뭐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지 않나. 이제 오늘 국민의힘 의총이 또 있다고 합니다. 예, 의총 이후에 어떤 얘기들이 더 나오게 될지는 저희가 내일 이 시간에 좀 더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사실은 이제 유시민 작가 관련된 발언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제법 많이 지나갔어요. 그 내용 중에 여러 질문들이 있었는데 제가 일부러 질문을 막 쪼개서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이기도 했었고요. 단 하나 시사인에서 조사한 게 하나 있었어요. 차기 진보 진영의 인물들 중에서 차기를 대표하는 가장 뭐 이렇게 뭐 앞서 있는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이제 조사가 있었는데 지금 화면 보시면 나오는 것처럼 김부겸 전 총리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요. 김민석, 그러니까 김부겸 14, 김민석 11, 강훈식 10, 조국 6, 추미애 6, 송영길 5, 정청래 4 이런 순위 나왔거든요. 요 표 보시고 그냥 드는 생각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뭐 제가 빠져서 일단은 뭐 김종대가 없나요? 잘못된 조사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그 외로 들어가는군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우리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글쎄, 그러긴 하는데 이 딱 내가 느낌이 하나가 와요. 예. 사람들은 이 스토리를 서사를 중시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면면을 보면 예. 저 사람은 이런 스토리와 인생과 정치를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서사가 있고 눈물이 있고 이렇게 어떤 그 자기의 그 하나의 내러티브 이런 어떤 서사가를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들을 주목해 주는구나. 김부겸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좀 상당히 인상적이라는 거. 그렇게 보면은 여기에는 안 들어 있어도 잠재적 후보군들이 또 꽤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사실은 뭐 제가 꼭 기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좋은 사람들 예. 자꾸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민주 소장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저 지방선거 끝나고 이 당신과 민심에 약간 괴리된 현상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것이 좀 크게 많이 다뤄졌으면 했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민심을 보면은 김부겸, 김민석 어느 정도 좀 중도의 어떤 그 확장, 실용 뭐 이런 분들을 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 여론조사를 보면.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한 좀 당에 깊이 있는 노선 경제 아니면은 고민,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예, 이런 이동학 생각 최고도 저도 한 말씀. 노사이다. 상대방을 막 물어뜯는 게 아니라 상대방하고 무언가를 계속 해보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에 대한 존중이 저기에 나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싸우는 거에 좀 지쳤고 사람들이 일을 해결해주는 정치, 상대방하고 티격태격하지만 결국은 어떤 태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일을 해결할 사람, 이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 조사는 2026년 6월 9일부터 10일 이틀 동안 한국리서치가 시사인 의뢰로 조사를 한 것이고요. 전국 만 18세 이상 2,000명 조사를 한 내용이고 6.3 지방선거 이후에 유권자 조사의 일환이었습니다. 유권자 인식 여론조사였는데 민주진영 차기 지도자 누구를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8월 17일에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여론조사라서 저희가 한번 짚어봤고 바뀌겠죠? 또 변화가 있겠죠. 아이, 그 사이사이에. 그럼요. 저거는 맞아요. 이제 문턱만 넘는 거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예, 그렇게 그만 이해하시고 또 변화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가 또 한 번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김종대 전 의원, 김민주 소장 그리고 이동학 최고위원과 함께 인사드리죠.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